스승님 이호섭 선생님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이호섭 월드. 자, 그러면은 오늘 첫 번째 우리 순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서, 대중가요로 만나보는 광복절 80주년의 의미,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10년에 이 한일 합방을 통해서 우리 국권을 완전히 일본에 뺏기게 되죠. 네. 그리고 일본은 그때부터 우리 조선을 병합을 해서 식민지화하게 됩니다. 네. 식민지화를 하면서 처음에는 이제 무단 정치를 통해서 우리를 탄압하고, 그리고 또 동양 척식 주식회사를 비롯해서, 그리고 조선 총독부, 이런 조선을 이렇게 착취하는 그런 기구들을 설치를 해서 우리 조선의 모든 물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함으로 해서 태평양 전쟁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네. 거기에 우리 젊은이들을 또 전부 총알바지로 끌고 가게 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그런 사태, 이것은 이제 일본에 맞서서 또 우리 독립투사들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도 하고, 일경에 쫓겨서 우리 국내에서는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이제 만주라든지 중국, 심지어는 미국, 해외에서까지, 그리고 블라디보스톡, 연해주 이런 데서 애국 활동을 하게 됩니다. 네. 자, 우리나라가 국권을 몇 년 동안 우리가 뺏겼느냐? 네. 무려 지금 아까 그 1900 몇 네. 년부터라 그랬죠? 그러니까 10년도부터 10년부터 그럼 45년까지인가? 그러니까 36년간 이렇게 우리나라의 국권을 뺏기고 모든 수탈을 다 당했으니까,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우리 애국지사들이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활동한 것은 물론이고, 민간에서도 우리의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뭐 노력들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때 1926년도부터 새로운 이제 우리 매체라고 할 수 있는 레코드가 이제 일반화, 다시 말하면 대중화가 되게 되죠. 네.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 레코드 중에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알고 또 따라 부르는 뭐 광막한 광야를 달리는 인생아 하는 사회 찬미. 사회 찬미. 네. 근데 이 다른 것도 찬미할 게 많은데 죽음을 찬미를 한다. 왜 그랬을까요? 그 나라를 위해서 약간 희생했던 그 찬미인가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나라를 뺏기고 있으니까 부모의 땅을 뺏기고 있다. 그런 절망감 때문에 일제에 의해서 취합을 받으면서 살고 있는,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 하루하루가 치욕스럽고 고통스럽다,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걸 죽음에 빗댄 건가요? 그러니까 차라리 죽는 것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한 분들이 그때는 많겠죠,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그냥 조국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없을 바에는 이 치욕스러운 삶을 내가 그만두는 게 낫겠다. 이래서 죽음의 참미를 하겠다. 이런 의미가 대중적으로 받아들여지겠죠. 그런데 정작 이제 이 노래를 불렀던 가수 윤심덕은 자기가 사랑하는 그런 이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우진이라고 하는 그런 이 문학가였는데 사랑을 하다 보니 나중에 알고 보니 부인이 있는 거예요. 큰일 났어 이거. 어떻게 했어요? 그때 당시는 요즘도 이거 허락이 안 되지만은요. 그때 당시는 우리 조선의 그런 이 국교, 이것이 바로 유교 아니었습니까? 약간 정절을 강조하고. 그렇죠. 그리고 일부 일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사대부들은 이렇게 그 소실을 두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성이 임자가 있는 남자를 사랑한다?
당시로서는 그 도저히 허락이 안 되는 그렇죠. 네, 그런 그 일이죠. 죄가 되었죠. 그 분위기상은요. 네, 그래서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네, 이래서 결국은 둘 다 이 두 분 다 일본에 유학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조선으로 건너오는 그 배 위에서 서로를 끌어안고 현해탄에 몸을 던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신문에 대서특필이 되죠. 네. 자, 아무튼 그 윤신덕과 그리고 김우진의 이런 이제 사랑의 애틋한 사연, 네, 그것이 바로 사회 찬미. 그러니까 윤신덕은 사실은 일본에서 이 노래를 부르기 바로 며칠 전에, 네, 자기의 죽음을 벌써 예고하듯이, 네, 이 사회 찬미 이 가사를 직접 써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노래 곡은 네, 아시다시피 이바노 치비치가 작곡했던 노래죠. 네. 다뉴버강의 푸른 물결이라는 그런 곡인데 거기에다가 가사를 윤신덕이 써서 이런 노래를 발표해 놓고 결국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노래가 히트되면서 새로운 이제 문명의 매체, 다시 말해서 레코드가 이제 대중화가 되기 시작하는데 1935년도에 조선일보에서 그때 당시에는 우리 조국의 독립이라든지 애국 활동, 네, 그다음에 우리 조선의 혼 이런 것들을 연상시키거나 아니면 그것을 구호로 내걸 수 있는 그런 말조차도 하지 못하게, 네, 그래서 책이라든지 출판물이죠, 그죠? 네. 레코더도 역시 마찬가지로 나중에는 출판물로 분류가 됩니다, 그렇죠? 검열을 그럼 계속. 그렇지, 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을 출판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발표를 하겠다 하는 것을 사전에 검열을 받아서 네. 성인이 된 것만 출판해라. 네,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혹시 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검열 받을 때는 그냥 일본 눈에 거슬리지 않게끔 해놓고. 막상 출판할 때는 그 숨겨둔 그런 글귀나 이런 것들. 그렇지. 네. 살짝 바꿔가지고 네, 애국적인 그런 표현, 네, 또 조선의 혼을 네, 이렇게 진작시키는 그런 표현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염려했던 일본은 나중에 출판물을 결과물을 네. 납본까지 해서 사후 통제까지 한 거야. 그러니까 사전에는 검열 그리고 사후에는 납본을 시켜서 네, 승인 해준 거와 틀림없이 똑같이 결과물이 만들어졌는지를 이렇게 살펴보고 조금이라도 다르면은 바로 수거해서 소각 처리. 그리고 그렇게 한 사람들은 전부 잡아다가 네, 취조를 해서 네, 또 형을 살리는. 네, 이런 이제 무단 정치의 시국이었으니 조선일보라고 한들 드러내놓고 네, 애국 뭐 이렇게 표현 이런 거 네, 뭐 진작을 하지는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면은 고향을 사랑하는 애향심을 가지는 그런 작품을 전국적으로 모집한다. 이렇게 방을 냈어요. 광고를. 그 작품들이 많이 들어온 중에서 목포 출신의 문일석이라는 분의 작품에 목포의 눈물이 1등으로 당선됩니다.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서양 음악을 공부해 왔던 진주 출신의 손목인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곡을 붙이게 돼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 사진 10년 받아야 되잖아. 네. 심의를. 근데 문제가 있어. 이게 뭐냐면은 가사 중에 300년 원한 품은 노적 북미태 여기가 가사가 300년 원한 나오는 순간부터 벌써 이 뭐데스까 하면서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300년 원한 나오는데 네, 이때로부터 3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임진왜란. 임진왜란. 자, 임진왜란으로 일본은 완전히 우리 조선 땅을 차지했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는 대비를 하지 못해서 네, 모든 군사력이 다 밀려서 나중에는 선조 임금까지도 네, 신의주 쪽으로 몽진을 할 정도로 그렇게 다 밀렸죠. 거의 이제 조선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쾌재를 부를 순간에 누가 나타났느냐? 짜자잔, 짜자잔. 네. 한 몇 분 나타났는데 이순신 나타났어요. 그렇습니다. 이순신 장군. 네. 자, 그리고 풍신수길이가 이끌던 이 일본 군사를 모조리 네, 남해 바다의 명량해전이나 네, 이런 데서 다 수상을 다 시켜버립니다. 네. 그리고는 쫓겨가게 되죠. 네. 자, 결국은 뭐냐면은 이때 목포의 눈물의 300년 원한 품은 이 가사가 놓은 것은 지금도 너희들이 우리 조선을 병합을 해서 완전히 너희 땅이 됐다고 쾌재를 부르고 있고
이렇게 하지만은 언제 또 이순신 같은 영웅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또 다리야 날 살려라 하고 네 이거 도망갈지 모르니까 끼야불지 말아라. 이제 이런 얘기죠, 그죠? 네. 근데 이거 심의가 나오느냐 이 말이야. 아니 그냥 뭐 6글자, 7글자 이거 듣는 순간 뭐 절대 안 나올 것 같은데. 심의 안 나오는 건 둘째 문제고, 네. 잡혀갈 것 같아요. 작가들이 네. 네 붙들려 가서 네 죽으라고 매 맞고 치조당하고 그다음에 서대문 형무소에 지금 갈 판이야 이게 지금. 네. 그죠? 네. 그래서 이 작가들은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뭐 형무소 가는 거는 두렵지 않은데 어쨌거나 이 작품을 우리 조선인들에게 발표를 해서 우리의 고향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조선심, 네, 조선의 사랑하는 마음을 일깨우고 싶은데 네.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연구에 연구를 거듭하다가 그때 당시에 네, 사대부청들은 공식적인 그런 문서에는 한문을 사용을 했지만은 네. 1800년경 이제 말경에는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오죠. 네. 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그 어린이들과 그리고 부녀자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많이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뭐냐면은 세종대왕께서 창안하신 우리 한글이 그때 은문이라는 그런 이제 이름으로 해서 이렇게 부녀자들 속에서 많이 보급이 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는 또 우리 이 한글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한문과 그리고 이 우리 한글을 절묘하게 이렇게 서로 섞어서 네. 국 한문 병용을 해서 가사를 쓰기를 하는데 요거 한번 띄워봐 주실래요? 네. 그 목포의 눈물 그때 당시에 1935년도에 나온 음반에 노래 가사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왼쪽 거는 우리가 지금 발음상으로 하는 거죠. 300년 원한 품은 저건 한일 품은 거죠. 네. 근데 이거를 원한 품은 하면은 네 이거는 심의가 나오는 것은 둘째 문제고 잡혀갈 판이니까 네. 오른쪽으로 이렇게 한문을 바꿔버립니다. 300연 원안풍은 이렇게 바꿉니다. 자 그러면은 다 바뀌었네요. 3자 빼고는요. 예. 네. 결국은 이제 석삼자에다가 그다음에 원래는 100년이 붙어야 되는데 여기는 뭐냐면 큰 잣나무 백자가 붙고 그다음에 연못 있죠. 연못. 네. 못 연자가 붙습니다. 물수변이 있네요. 저기. 네네. 네. 자 그리고 원 저거는 네 우리의 뭐 소원할 때 원자 원한다. 네. 바란다. 네. 그다음에 안 편안하다. 편안하다. 그거네요. 그다음에 풍. 바람풍.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의미상으로 보면은 큰 연못가에 몇 그루의 지금 잣나무가 있느냐? 세 그릇. 세 그루의 잣나무가 있다. 300년하고 전혀 엉뚱한 의미가 됩니다. 네. 그다음에 거기다가 원한이 아니라 네 원안풍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 바람. 처음 의미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심의를 넣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아무런 뜻이 조국을 뭐 생각한다거나 조선심을 자극한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네. 자, 그래서 심의관이 보니까 이거는 뭐 특별하게 조선심이나 그다음에 조선의 독립 이런 것을 이렇게 자극하는 그런 불온 사상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네. 이제 해서 통과를 이제 시켜주게 되는 거죠. 네. 이때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손목인 선생하고 그리고 이 문일석 선생이 네. 이렇게 국한문으로 혼용한 그 뜻이 있습니다. 네, 제가 손목인 선생님한테 네. 이제 그때 들은 얘기인데 그 조선총독부 항무국에서 주로 이렇게 그 심의를 했다네요. 네. 네, 심의관이 불러서 선생이생 300연 원한풍은 뭐냐 됐을까? 이렇게 네 물을 때 대비해서 네. 바가야로 그것도 모르냐 됐을까? 300연이라 하면 큰 연못, 다시 말하면 대일본 제국의 옆에 일본, 조선 그리고 중국 세 그루의 큰 잣나무가 서 있다 됐으니 그 사이로 천황폐하의 음덕으로 세상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그런 가제 바람이 솔솔 불어오고 있다 됐으니 알았냐 됐을까? 아예 그냥 일본을 이렇게
칭찬하면서 완전 방심시켰어요. 오, 그러니까요. 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천황이 그때 내세운 게 내선 일체 정책 아닙니까? 네. 일본하고 우리 조선은 하나다. 그렇죠? 그리고 동남아 공영권을 또 내세우고 있을 때입니다. 그죠? 네. 이 동남아를 자기들이 다 경영한다. 네. 그러니까 이 말이 큰 연못인 일본의 일제에 일본, 조선 그리고 중국 이러면 동남아가 되잖아요. 네. 이것이 이제 공영이 되고 그 사이에 천황의 음덕으로 천하가 편안하기를 바라는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하니 바로 이 심의가란 기분이 좋아지죠. 그렇죠. 좋다. 네. 이랬으네. 통과다 됐어요. 바로 통과. 근데 이제 한국인이 부를 땐 발음이 딱 이제 알아채는 거네. 아, 그렇죠. 일본은 뭐냐? 네. 그 말에 받침이 없잖아요. 네. 응이라고 하는 받침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은 받침이 기역, 디귿, 그다음에 비읍, 시옷 이런 것들은 격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다음에 초성 글자가 영이 온모로 해서 연음 법칙이 만들어지죠. 네. 그러니까 300연 이게 아니라 300년 그렇죠. 이렇게 네. 발음이 되죠. 원안풍은 이게 아니라 원안풍은 네. 하면은 우리는 원한풍으로 들리지 그게 원안풍이 됩니까? 그죠? 그렇죠. 네. 없는 단어니까 원앙풍.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의 우리 국어의 바로 받침 글자의 이 연음 법칙의 변형 법칙을 활용을 해 가지고 기가 막히게 발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조선의 코드를 여기다가 심어 놓는 거죠. 네. 얼마나 우리 조선심을 여기서 일깨우기 위해서 이 작가들이 얼마나 이 노래 한 곡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썼는지 아이디어를 냈는지 참 맞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신출귀몰한 수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노래니까 요거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절 가사 한번 좀 띄워줘 보실래요? 자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한번 불러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광복 80주년이 되니까 참 이런 의미를 되짚어보는 게 너무나 자랑스럽네요, 그렇죠? 영상강을 나누니 님 그려오는 마음 목포의 사랑 사공의 뱃노래 가물거리며 사막도 파도 깊이 스며드는데 부두의 새앗이 아롱 젖은 옷자라 이무려우는 마음 목포의 서름 네. 목포의 눈물 이런 사연들이 있었네요. 네. 네, 참 이런 거 보면은요, 우리가 나라를 잃고
의지할 곳이 없다. 네. 이게 얼마나 참 비극적인 일인지요. 네, 예전에 그 월남 패망 소식이 들렸을 때, 그리고 많은 이 자유를 사랑했던 월남 국민들이 보트에 의지해서 온 가족들을 이끌고 바닷물에 표류하면서 갈 곳도 받아줄 곳도 없는 그런 네, 희망이 없는 꿈이 없는 그런 이 피난의 길을,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트 피플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네. 다행스럽게 세계 각국에서 그런 분들을 받아들이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네, 꽤 많은 월남 피난민들을 받아들였어요. 그건 아마 6.25 전쟁 때 베트남이 우리를 도와줬던 네, 그런 인연이 있어서 그랬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꼭 되짚어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왜 그러면 우리가 1910년도에 그렇게 힘없이 일본에 우리의 국권을 뺏겼을까 하는, 그러니까 되짚어 봐야 되겠죠. 네. 아시다시피 우리 조선의 이제 말, 그리고 대한제국이 이제 만들어지던 그런 중간점 가게 되게 되면은 조선의 이제 붕당 정초를 해서 네, 당파 싸움이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일어나게 되잖아요. 네. 자,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선의 뭐 순조, 네, 그 다음에 철종 임금 때까지를 보면은 특정한 그런 성씨를 가진 네, 그런 벼슬을 완전히 쥐락펴락했던 그런 세도 정치가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세도 정치가들이 이 임금을 거의 꼭두각시로 이렇게 네, 뒤로 물려놓고 국정을 농단을 하다 보니 결국은 이제 민심은 피폐해지고 네, 그리고 그때는 양반 자격들을 팔고 사는 네, 옛날에 마치 돈으로. 이제 서양에서 보면은 면죄부를 팔고 사는 뭐 이런 일 비슷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개혁해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갑오 개혁도 나오게 되고 이런 와중에 이제 대원군이 그런 세도 정치를 하는 사람들을 언젠가는 이렇게 물리치고 다시 왕권을 강화시키는 그런 이 친정 체도로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미친 짓을 해가면서 세도 정치가들의 눈을 속이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이 드디어 나중에 왕위를 이제 이어받게 됩니다. 바로 그분이 고종 황제죠. 네. 네, 이렇게 되는데 문제가 그때 당시에 서양의 그 앞서가는 이 산업혁명을 통해 가지고 앞서가는 그런 서양의 기술력과 그리고 국력을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했죠. 네. 그때는 이제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 뭐 미국 할 것 없이 이 함대를 끊고 네, 우리 나라에 와서 조선에 무역을 하고자 해서 처음에는 좋은 말입니다. 무역하자. 개항을 요구하잖아요. 네. 대원군이 어떻게 했느냐? 필요 없다. 우리는 쇄국 정책을 그냥 쇄국 정책을 우리끼리 잘 살 거야. 이렇게 했죠. 그렇죠. 그랬더니 그 서세 동점에 앞장섰던 이 서양 열강들이 그래? 그럼 어디 맛 좀 봐봐라. 뭐 포를 몇 대 쏴버리니까 네. 네, 우리는 그때 포는 있긴 있었지만은 성능의 그 서양들의 포에 비해서는 많이 열세였죠. 네. 이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네, 아담의 지육골땡 이거 아십니까? 더럽고 뭐 아니 꼽고 네, 아더 더럽고, 더럽고 매 유치하고. 꼽고 유치하고. 하지만은 우리가 문을 열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프랑스나 뭐 영국이나 이런 열강들이 포를 쏘아가면서 이렇게 문호를 개방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그러면 백기를 들고 열면은 고이 그냥 놓아주느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뭐 다수탈식으로 그냥 무역을 하겠죠. 일단은 뭐냐면 자기들이 포를 쏘았는데 포를 쏜데 든 그 비용을 보상을 요구하겠죠. 예, 그런 것들을 뭐라 하냐면은 전부 우리 조선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지하 자원들을 수탈해 나갑니다. 네, 네. 그래서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바대로 러시아는 네,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산림 채벌권
벌목권을 가져가 버리고 그다음에 검광도 또 자기들이 하겠다. 검광은 여러 나라가 다 합니다. 네, 독일도 우리나라의 검광, 그다음에 뭐 프랑스도 영국도 네 검광 다. 그다음에 또 미국도 검광. 네. 자, 그리고 철도를 또 놓는 철도 부술권도 다 뺏어가 버립니다. 네, 뭐 경인선 뭐 이런 데는 또 그 서양. 그다음에 일본이 나중에는 그 이 철도 부술권은 다 통합을 해버리죠. 네. 그리고 광물 채굴권 뭐 모든 것들을 전부 다 수탈해 가버리니 우리 조선은 그때 껍데기만 남아 있는 노인과 바다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네. 다 먹혀가지고 막상 가져왔더니 뼈만 남아요. 그러니까 부대에 왔더니 뼈만 네. 앙상에 남아 있더라는 거. 참 그런 비극적인 상황. 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조선의 이제 마지막 황제였던 고종 황제가 네, 등극을 했는데 또 그나마 대원군하고 또 명성 황후 사이가 또 나쁩니다. 그렇죠. 그 알력소의 속에서 네, 또 명성 황후가 시해가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을미사변입니다, 그죠? 네. 그렇게 되고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혼란이 있다 보니까 당연히 조국이 혼란이 있으니 네, 민의가 집중되지 못하고 그다음에 또 정부의 힘도 또 이렇게 없게 되니까 결국은 외세에 우리가 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 거기서 이제 러시아와 일본이 또 청나라가 네, 같이 우리 조선 땅 안에서 서로 충돌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일본과 러시아가 이제 최종적으로 충돌하죠. 그래서 러일 전쟁도 일어나고 나중에 이제 37년 정도쯤 되면 또 중일 전쟁도 또 일어나잖아요. 나중에는 이제 고종 황제께서 네, 러시아 공사관으로 이렇게 몸을 피하게 되는 이름하여 악관 파천이 또 일어나고,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정치적인 그런 난맥상이 일어나는 도중이다 보니까 그때 가장 우리 국내에서 영향력이 있었던 일본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넘어가고 말았다 이렇게 됩니다. 중요한 거 힘이 없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네.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네, 우리가 누구한테든 언제든지 우리는 네, 수탈당하고 뺏길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눈물 젖은 두만강 네, 이런 노래도 보면은 그리운 내 님이여 그리운 내 님이여 했잖아요. 자, 그리운 내 조국이여 그리운 또 뭐 광복이여 이런 것도 할 수 있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전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이게 조국이라든지 네, 조선심 이런 거를 혼을 불러일으키는 부정한 그런 불온 사상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여기는 이때 당시에 출판이 됐던 그런 레코드든 뭐 아니면은 책이든 시집이든 간에 전부 님으로 이제 조선 독립은 표현이 됩니다. 당연히 만해 한용운의 님의 침묵 당연히 여기 조국이죠. 네. 네. 그리고 만해 선생의 모든 시에 나오는 님은 다 이렇게 우리 조선입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시조 부흥 운동을 했던 네, 최남선 선생의 108번뇌라고 하는 그 시조집도 정말 모든 작품에 임이 들어가지 않는 데가 없습니다. 그 님 당연히 물어보지 않아도 우리 조선이죠. 그죠? 네. 자, 그리고 눈물 젖은 도망가게 나오는 이 그리운 내 님도 결국은 우리 조선 이겁니다. 자, 요거 한번 불러볼게요. 네.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 싸고 흘러간 그 옛날에 내 님을 싣고 떠나간 그 배는 어디로 가소 그리운 내 님이여
네, 눈물 젖은 두만강. 네. 자, 언제나 오려나. 그리운 내님이여 언제 오려나. 언제 오려나. 우리 기다리고 광복은 계시죠. 언제 오려나. 그렇죠? 네. 일제는 이렇게 해서 네, 처음에는 이제 무단 정치를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우리가 하도 반발이 심하니까 조금 이제 부드럽게 식민 정치를 합니다. 이제 문화 정치로 바꾸게 되죠. 네, 그렇지만은 중일 전쟁에서 이제 또 승리를 하고 난 뒤에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가 제2차 세계 대전을 벌여서 지금 네, 저 유럽 쪽은 완전히 이제 네, 전 세계 전쟁의 화마가 일어나고 있는 그런 때에 네. 일본은 또 이쪽에서 미국 가만 보니까 네, 잘하면은 될 것 같은데. 네. 조선도 먹고 네 하는 마당에 미국도 요거 싹 뺏어서 날름 삼킬 수가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41년 12월 달에 네 진주만을 기습 공격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거의 진주만에 있던 미국 함정들을 다 거의 뭐 괴멸시키다시피 네. 그리고 해군 수천 명이 또 거기서 희생이 되게 되죠. 이제는 미국은 끝났다 이렇게 판단을 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그때 당시에 이 항공모함이 네, 다른 쪽에 네, 배치가 되어 있던 그런 항공모함들이 있어서 이 항공모함을 가지고 네, 바로 역전의 기회를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본에다가 네, 이 암호를 거짓 암호를 계속 날려서 유인을 하게 되죠. 그래서 네, 미드웨이 쪽으로 들어오게 만든 후에 미드웨이 해전이 네, 일어나게 됩니다. 거기서 일본은 네, 자기들이 세계 최강의 함대를 갖고 있다고 자부했던 네, 가기, 그다음에 가가, 그다음에 히류, 소류, 그다음에 가각기라고 하는 그런 이 함대들을 항공모함들을 거기서 허무하게 다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제는 전선이 네, 역전이 되게 되죠. 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우리 인류의 최대의 그런 불행이 바로 일본을 빨리 항복시키기 위해서 네,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네, 두 방. 네, 원자 폭탄이 투하가 됩니다. 미국에 네. 의해서. 그리고 그 위력을 본 일본은 이 원자 폭탄 앞에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유 없이 무조건 연합군에게 항복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날이 1945년 8월 15일 정오 일본 천황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을 선언했습니다. 동시에 우리 조선이 그때 이제 항복을 네, 계기로 해서 독립을 하게 되는 것이죠. 네. 독립을 하게 되면 이제 우리 조선 남북한끼리 그동안 잃어버린 국토를 되찾고 그리고 다시는 우리 분열되지 말자. 손을 꼭 잡고 정말 우리 하나가 돼서 똘똘 뭉쳐서 이 나라를 경영하고 세계 최고의 그런 나라로 만들어 보자 했는데 아이고 진짜 그때 그랬어야 됐는데요. 그때. 그래요. 그런데 바로 전쟁이 거의 2차 대전이 이제 거의 익어갈 무렵 마무리가 될 무렵에 가만 보니까 러시아가 보니까 네. 네, 러일 전쟁에서 일본에다 졌잖아요. 곧 2차 대전이 끝날 것 같으니까 얼마 안 남은 그런 무기를 가지고 이게 또 참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숟가락을 얹어 놓은 거죠. 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우리 남북한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네, 모스크바에 모여서 미국, 영국 그리고 일본, 미국, 영국, 네, 그리고 러시아. 그렇죠? 미국, 영국, 러시아 이렇게 세 나라의 외무상들이 모여서 모스크바 삼상회의를 하면서 네, 거기서 남북한의 신탁 통치를 결의를 하게 되죠. 물론 이 신탁 통치 안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우리는 38선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한이 갈려서 북쪽에는 소련이 진주를 하고 네, 그리고 남쪽에는 유엔군을 대표를 해서 네, 미국이 이렇게 또 내려오고 이래서 우리는 48년 8월 15일을 기해서 대한민국 단독 정부를 구성하고 또 북한 역시 마찬가지로 네,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또 탄생이 됩니다. 그때 남북으로 갈라졌을 때 애국지사들이 이것도 뭐냐
이제 나라를 되찾으면은 다 우리 민족끼리 우리 민족 자결주의를 윌슨이 그때 제창을 했었잖아요. 네, 우리끼리 우리 민족의 운명을 결정할 줄 알았는데 왜 또 외세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갈리느냐. 네, 이래서 김구 선생은 또 북에 가서 또 남북한을 우리가 통일시키기 위한 그런 회담도 하기도 하고 이런 와중에 김구 선생은 또 암살을 또 당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1947년도에서 8년도 뭐 이렇게 할 무렵에 이제 레코드 시설이 별로 없었던 우리 한국에 그래도 이런 노래들이 좀 몇몇 곡이 나와요. 뭐냐면은 달도 하나 해도 하나. 네, 달도 하나 해도 하나. 이 세상에 귀중한 것은 전부 하나인데 어찌 조국이 둘이 됐냐? 둘이 있을까 보냐 하는 남인수의 달도 하나 해도 하나. 네, 그리고 산이 막혀 못 오시나요 가거라 38선. 이 38선이 지금 또 우리 민족의 허리를 끊고 있으니까 네, 그래서 통일을 지향하는 그런 노래 이런 노래가 나오고요. 자, 그리고 현인 선생의 목소리로 또 신라의 달밤 신라의 밤이요. 자, 이때 신라의 달밤은 왜 또 나왔을까? 네, 그 의미를 새겨보면은 아마도 우리 한반도의 최초의 통일 국가가 통일 신라라서 네. 그래서 결국은 은연중에 우리도 통일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로 아마 신라의 달밤으로 이렇게 노래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해보게 되죠. 네. 자, 이래서 이때 우리 대중가요가 뭘 했느냐? 혹시 모르는 분들은 뭐 대중가요 특히 트로트가 한 게 뭐 있느냐 이렇게 되묻는 분도 계십니다. 시대 때마다 우리 이와 같이 트로트가 우리 조선을 걱정하고 네 그리고 조선의 독립을 이렇게 부르짖고 그리고 해방 후에 나라가 이렇게 양단이 됐을 때는 또 통일을 부르짖고 6.25 전쟁 때는 또 6.25 전쟁에 관한 그런 노래 아내의 노래라든지 그다음에 또 전선야곡이라든지 그리고 굳세라 금수나 그리고 뭐 향기 싫은 군사 우편 이런 노래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 트로트는 늘 그 시대 정신을 담고 있는 그런 우리의 바로 생활이었고 우리의 숨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얻는 그런 결론. 네. 남북이 빨리 통일이 되어야 된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힘을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힘이 없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오히려 유린을 당한다. 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가거라 38선 제가 또 안 불러볼 수가 없죠. 네. 산이 막혀 못 오시나요 물이 막혀 못 오시나요 다 같은 고향 땅을 가고 오련만 남북이 가로막혀 원한 천리길 밤마다 너를 찾아 밤마다 너를 찾아 38선을 탄한다. 38선을 한탄한다. 네. 이런 뜻인가요? 그러니까 네. 38선을 탄한다. 이거는 한탄한다. 네. 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오늘 우리가 광복 80주년을 맞아서 이렇게 이제 되짚어본 그런 우리 대중가요를 통한 광복 80주년의 그런 의미 보니까 결국은 남한테 침탈을 당하고 그다음에 나라가 또 이렇게 허리가 끊어진 이 모든 것이 네. 우리의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그런 일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더욱더 탄탄한 힘을 그리고 세계의 열강 속에 절대 밀리지 않는 우리의 강한 이런 민족적인 그런 이 어울림 그러니까
한 몸으로 단단하게 뭉쳐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화합, 네,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 국력과 그리고 세계 속의 대한민국의 바로 이미지를 만들어낸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평화는 그냥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늘 준비하고 네 그리고 단단하게 네 강한 그런 철두철미한 그런 강함 속에서 우리의 평화가 온다 이런 것을 우리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네, 아주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아까 최춘수 누님이 네. 아유 참 이런 방송이 진짜 방송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저도 다음 내년에 네. 8월 15일이 가까워지면 저도 이제 강의 때 네. 요거를 딱 잘 달달 외워가지고 저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좋죠. 예. 자, 아무튼 그때 당시에 전국의 그 금광들을 여러 나라들이 좀 이렇게 수탈해 갔다 그랬잖아요. 네. 그죠? 근데 특히 함경남도인가요? 네, 그 운산 지역에 금광이 그렇게 유명했잖아요. 네, 그런데 노동자들은 아무래도 우리 이제 조선인들을 노동자로 했겠고, 네. 그다음에 거기에 간부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그 광산을 미국이 이제 그 광물 채굴권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금광, 네. 미국인들이 했을 텐데 이렇게 금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우와 금이다 이러면은 네 어느샌가 미국인이 와서 에이 노라지. 몇 년 동안 이 발음을 듣는데 노라지. Hey, no touch. 이거. 노 터치 이건데 이게 류마 현상이 있었다. 노라지. 그래서 노다지가 이렇게 나왔나? 그러니까 이제 우리 노다지. 조선인들이 그때 영어를 모르니까 뭐라는 거예요? 하다가. 그러니까 저 서양 사람들은 네. 금을 노다지라 그러는 모양이다. 이래서 그때부터 노다지 금 노다지 이런 이제 노래가 나오는 거죠. 거의 도라지랑 비슷하네. 네, 그렇죠. 그래서 노다지, 네 이런 노다지. 새로운 신조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웃을 일이 아니라 참 이게 전부 우리의 네 살점과 그리고 뼈를 다 빼앗기는 그런 수탈의 장면들이에요. 네, 또 눈 녹인 산골짜기엔 진달래 피고 뭐 강가엔 버들피리 노래를 부르니 으야야 어야 으야디야 압록강 이천리에 뗏목이 뜬다. 뗏목이 뜨는데 압록강 이천리에 네. 우리나라 전체 다 합해서 3천리밖에 안 되는데 압록강이 2천리가 될 리가 만무하거든요. 네. 과장법이죠 이거 지금. 네. 네, 압록강 거기에 얼마나 우리 산림들을 전부 불목을 해서 거기 띄워놓고, 네, 그 서해안 앞에다가 서해안 밑에 내려가는데 신우지 밑에다가 큰 화물선이 아가리를 벌리고 그 뗏목을 다 싣고 밖으로 나가면은 우리 수탈당하는 장면을 그렇게까지 우리가 읽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르는 만약에 제 입장에서 들으면은 그냥 이 풍경을 그냥 노래한 노래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마지막 압록강 그 줄이 이제 그때 세태를 지금 얘기해. 네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대중가요로 나온 거예요. 대중가요로 나온 것인데 그때 당시에 수탈당하는 우리 조선민족은 이 노래를 들을 때 이렇게 읽을 수가 있었단 그렇죠. 말이죠. 뭐 뗏목이 뜬다 이게 네. 나무다 발목해가지고 이렇게. 그럼요. 다 싣고 나가는 그런 장면을 압록강이 이천리가 절대 안 되는데 얼마나 그게 안타까웠으면 이천리라고 네. 그 나무를 싣고 가는 뗏목이 그냥 이천리나 그렇게 되더라. 그래 어마무시한 그런 우리의 살림을 다 뺏어간다. 그런 과장법을 쓰는 것이겠죠. 네. 뭐 한 그러면 50년 뒤에 만약에 우리 지구가 되게 추워지면은 네. 우리 지금 겪고 있는 이 폭염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녹아요 이렇게 막 불러놨으면 그게 이제 그렇죠. 그 세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바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한 그런 절창의 노래다. 이렇게 또 이제 숨이 평가. 막혀요 막 하면 또 그 막 네. 미세먼지 그런 게 되고 그러네요. 그렇죠. 네. 자, 이가인 님께서도 또 네, 5만 원 주셨습니다. 네, 이때 그 감사합니다. 말씀드릴게요. 박서린님, 이인현님, 이가인님 모두 5만 원 중간에 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 오늘은 이제 뮤직비디오는 없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그럼 뮤직비디오를 하나 보고 여러분의 노래 자, 우리가 1대1 맞춤 코너로 가도록 하겠습니다.